안녕하세요. 천지관세법인입니다. 오늘은 가산요소 중 권리사용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세가격 결정 원칙인 제1방법은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가산요소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해당 수입 물품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부담하면서도 특정 비용이 실제 지급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수입 물품의 적절한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해당 금액을 실제 지급 가격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액을 가산 요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별도로 운임을 지급한 경우, 물품 대금만을 기초로 과세 가격을 산정할 경우 운임의 가치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임 등 가산 요소를 실제 지급 가격에 더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 가격 외 모든 금액을 더할 수는 없습니다. 가산 요소를 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가산 요소를 더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가산 요소 이외는 가산이 불가능합니다. 이제부터 가산 요소인 권리사용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권리사용료의 정의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사용료 가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 즉 관련성 및 거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의 종류별로 어떤 경우 관련성이 충족되는지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나머지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권리사용료 가산 요건이 거래 조건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사용료의 의의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WTO편 가협정에서는 권리사용료란 용어에 대해 구체적인 정의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 개념, 방법 등 다양한 종류의 무형의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사용료란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 측면에서 살펴보면 수입 물품에 설정된 무형의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사용료를 판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수입 물품 가격에 전가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권리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입 물품 가격에 권리사용료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물품 가격은 권리사용료만큼 가격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권리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 물품의 가격의 권리사용료를 가산해야 수입 시점에 해당 수입 물품의 실제 가치를 반영한 거래 가격을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특정 비용을 권리사용료로서 수입 물품의 실제 지급 가격에 가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수입 물품의 실제 지급 가격의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구매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가 해당 수입 물품과 관련되어 있음. 3. 구매자는 해당 수입 물품의 거래 조건으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함. 4. 권리사용료에 대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함입니다. 추가적으로 관세법에서 권리사용료의 대상으로 일정 권리를 나열하고 있지만 이는 예시 규정일 뿐이므로 관세법에 나열되어 있는 권리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법규상으로 또는 사회통념상으로 아무런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닐지라도 구매자가 물품의 대가와 별도로 어떤 무형의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따로 지급한다면 해당 금액은 가산비용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권리사용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입자 I와 판매자 S는 압연기 공급을 위한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장비는 이미 수입국에 있는 연소구리봉 설비에 결합될 것입니다. 압연기에는 압연기가 수행할 특허 공법과 관련 있는 기술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수입자 I는 장비의 가격에 더하여 특허 공법 사용권에 대한 권리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면 판매자 S는 수입자로부터 장비에 대한 지급과 권리사용료를 수령한 후 권리권자에게 권리사용료 총 금액을 송금합니다. 수입 물품인 압연기 물품 가격 $90에는 특허 공법에 대한 권리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리사용료는 특허 공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압연기에 결합된 기술에 대한 것이므로
해당 수입 물품인 압연기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또한 수입자 I는 특허 생산 공법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압연기를 구매된 것이므로 거래 조건을 충족합니다. 권리 사용료 계산을 위해 구매자는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 공법에 대한 권리 사용료는 가산 요건을 충족합니다. 압연기의 거래 가격은 실제 지급 가격 $90의 특허 공법에 대한 권리 사용료를 가산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전 사례와 연결하여 권리 사용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수입자 I는 판매자 S로부터 압연기를 $90에 구매하였습니다. 수입자 I는 해당 압연기를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 S에게 압연기에 체화된 특허 공법에 대한 권리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권리 사용료는 해당 특허 공법에 의해 생산된 물품 판매 가격의 5%입니다. 이 경우 권리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특허 공법에 생산된 물품의 국내 판매 가격은 $10이며 총 20개가 판매되었다면 권리 사용료는 $10 곱하기 20개 곱하기 5%는 $10가 됩니다. 따라서 압연기의 거래 가격은 실제 지급 가격 $90에 권리 사용료 $10를 가산한 $100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가산 요소 중 권리 사용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권리 사용료는 요즘과 같이 특허권, 상표권 등이 발달한 시대에 흔하게 발생하는 가산 요소입니다. 특히 권리권자와 판매자가 다른 경우 권리권자에게 지급하는 권리 사용료를 해당 수입 물품에 왜 가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입자분들께서 과세표준에서 권리 사용료를 포함하지 않고 수입 신고를 하는 것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권리 사용료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가 되었기를 바라며 수입 신고 시 권리 사용료를 누락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산 요소 중 사후 귀속 이익 및 운임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